바샤르는 제3밀도에서 5밀도로 이행 중인 행성 에사산이 출신의 다차원 영적 존재이며 지구인들이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경계를 넘어선 존재다. 바샤르는 채널러 다릴 앙카를 통해 40년 가까이 인류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그의 가르침은 물리학 법칙에 근거한 고차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인류가 모르고 있는 우주의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은 고차원의 영적 존재 바샤르의 메시지를 담은 책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 종족과 은하연합은 오랫동안 지구를 관찰해왔습니다. 우리 관찰에 따르면 지구인들은 존재의 근본 원리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한된 믿음 속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를 우주 유치원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고급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인들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성의 문명이든 그 집단의식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주를 향해 새로운 파동을 발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파동이 초대장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여 여러분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항상 진동하며 파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양자역학에서도 밝혀졌다. 우리는 단순히 영혼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다. 우주는 하나의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의 몸이 각각 그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장 먼저 빅뱅 직후 생성된 원시 입자가 존재하고 이 입자는 무한한 속도와 진동수로 진동한다. 이 입자가 어떤 패턴으로 진동하느냐에 따라 점차 밀도가 높아지고 고체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는 전자기 에너지로 진동하며 모든 물질은 전자기장 속의 진동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고 활동을 수행하는 뇌의 기능이 전기 신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물리적 세계라고 부르는 이 환상의 세계 또한 진정한 현실이다. 우리의 집단의식이 물리적 현실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자라고 결정한 순간 이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법칙들이 함께 만들어졌다. 우리의 물리적 현실은 매우 견고하고 탄탄한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조는 우리의 집단의식이 전체적으로 동의해 만들어낸 법칙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고차원의 외계인 바샤르가 말하는 위치란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물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뜻한다. 그러므로 UFO가 항해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위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물체가 A라는 장소에 있을 때와 B라는 장소에 있을 때는 서로 다른 고유의 진동수를 가진다. 바샤르는 A에 있을 때의 UFO 진동수를 B에 있을 때의 진동수로 바꾸는 방식으로 UFO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진동수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 핵심은 공명을 일으키는 기술에 있다. 모든 것이 진동이기 때문이다. 우주선 전체가 목표로 하는 위치에 진동수에 공명하게 되면 그 순간 우주선은 목표 위치로 즉시 이동한다. 텔레파시는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파동을 상대방의 파동과 일치시키면 자신의 현실 속에서도 그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행동이나 물체 자체에도 각각 고유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 현실은 의식의 거울이며 외부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사실 외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현실을 온전히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물리적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징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입니다. 의미는 여러분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이 물리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결정됩니다. 당신이 매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각하지 않기 위해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역에 도착해 보니 전철은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이런 상황에 짜증을 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무실로 가서 화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자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조금 전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전철을 놓친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 그럼에도 전철을 놓쳤다면 분명 어떤 긍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야.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파동을 세상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낸 그 파동은 반드시 현실로서 되돌아옵니다. 그때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가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널 놀라게 해주려고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너에게 딱 맞는 일을 제안하려고 왔어. 인생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허용할 때 비로소 그렇게 전개됩니다.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해 봅시다. 전철이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상상 속에서 잠시 빠져나와 몸이 붕 뜬 상태로 전체를 둘러봅니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면 집단의식 차원에서 지닌 근본적인 의미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인생에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계는 파동의 상태에 따라 비유와 상징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등지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샤르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였다. 의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식에는 기원이 있나요? 의식은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지요. 시간은 의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간은 환상입니다. 환상을 통해 한순간보다 더 많은 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단 한 순간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 존재하죠. 전생을 보고 구세주로 강림했다는 종교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의식이나 부처의 자질과 불성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창조 안에서 신의 자녀이며 본질적으로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타인을 대신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꼭 교단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라는 형태는 약 6,000년 전 외부 항성계로부터 어떤 의식이 주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물을 세세하게 나누는 방식의 사고가 여러분의 집단의식 속에 들어왔죠.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본래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오직 종교라는 틀을 통해서만 창조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이란 가장 가슴 설레는 일을 매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웃음은 파동을 높이며 자신감을 일으킵니다. 가장 가슴 설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길 자신이 없다면 최대한 많이 웃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서로 돕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희생해 사회에 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를 희생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진정으로 자신에게 봉사할 수 없습니다. 사회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생각한 것이 전부 실현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당신에게 가장 가슴 설레는 일이 실현됩니다. 왜 가장 설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어떤 차원에서는 실제로 실현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물리적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다양한 차원에서 각각 현실을 창조함으로써 당신이라는 전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현실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의식 일부도 이 지구에서의 체험을 참고하거나 힌트로 삼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인생에서 힘든 길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왜일까요?
그런 일에 가슴이 설렙니까?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른 견해를 얻거나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피곤하고 지쳤어요. 중요한 점은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통 없이 받을 가치가 있다고 이해하는 겁니다. 동시에 인생에는 자신이 원하는 도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오버소울이란 전생, 현생, 내세를 종합한 집합의식을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고차원의 영혼이 영혼을 만들고 영혼은 정신을 만든다. 그리고 정신은 고차원 의식과 물질 차원의 의식으로 나뉘어 그 둘을 합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된다. 오버소울은 수많은 소울, 고차원 의식, 물질 차원의 의식, 윤회전생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텔레비전을 떠올리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흘러나오지만 한 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채널을 맞춘 하나뿐이다. 물질 차원의 의식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하면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식하지 않지만 오버소울은 모든 프로그램을 동시에 보고 있다. 평행지구란 동시에 평행하게 존재하는 지구를 의미한다. 바샤르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인생이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인생으로 병행하여 존재한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의식이 초점을 맞춘 현실만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결정할 때마다 주파수는 다른 파동으로 바뀐다. 그렇게 자신의 주파수를 바꾸고 파동을 바꿀 때 우리는 이전에 있던 하나의 세계에서 평행세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한 측면이다.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해 매 순간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던 현실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과정은 마치 돌고 있는 영화 필름을 멈추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이제 현실은 더 이상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이 가장 설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비결은 매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설레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신이 가슴 설레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슴 설레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설레는 일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당신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슴 설렌다고 표현하는 감각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당신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인생에서 만들고 싶은 변화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1357 실현 법칙이란 간단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이다. 첫 번째 일은 하나라는 개념이다. 당신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다. 자신을 통합된 존재로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가장 가슴 설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가슴 설레는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면 할수록 당신의 인생은 더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 설레는 감정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에 있다는 신호임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의 완전한 존재로 느껴야 한다. 3은 1357 실현 법칙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단계다. 3의 1단계는 먼저 그것을 보는 것이다. 당신의 상상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선명하게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대기업의 사장이 될 때를 상상하면 가슴이 설렌다고 하자. 이때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이미 그렇게 된 모습을 보는 것이다. 3의 2단계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이 정말로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느껴보는 것이다. 3의 3단계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미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무대를 어떤 식으로든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 중에 이미 대기업 사장이 있다면 잠시 사무실을 빌려서 자리에 앉아 직접 감촉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태도와 자세다. 사장처럼 말하고 걷고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런 당신을 보고 사장이라고 느끼게 된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관념을 인정하면 짧은 시간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실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장기적인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설렘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매 순간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묻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실천할 때 중요한 원칙은 통일성 있게라는 개념이다. 나도 해치지 않고 타인도 해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이다. 만약 복권을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설렘이라면 괜찮지만 1등 당첨이라는 결과에 대한 기대라면 의미가 없다. 언제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현재의 설렘이다. 그리고 설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바샤르는 이렇게 강조한다. 자신의 인생이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가장 설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본래의 나와 우주의 파동이 맞닿아 있다는 표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나는 가장 설레는 삶을 선택했다고 믿게 되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과제도 도전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은가? 다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책을 읽어보면 영상에는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양한 명상법과 1357 법칙을 실천하여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